당신을 괴롭히는 투자 고민 정말 괴롭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주식시장 함께 보실 텐데요. 저희 아침엔 투자가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허잼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도은입니다. 낙폭을 조금은 줄여가고는 있습니다. 네. 장 초반에도 뭐 한 9시 20분 전까지 하이닉스가 또 상승 전환하고 하는 모습들이 보였었는데 지금은 다시 낙폭이 또 10시 구간 전까지 쭉 늘어났다가 다시 또 줄여서 3.8% 하락세, 그리고 코스닥은 4%대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요. 네. SK하이닉스 현재 0.43%까지 낙폭 다시 줄이고요. 양전을 일단 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도 2%대 하락세. 일단은 지금 양전의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는 종목들이 많고요. 현대차도 지금 일단은 봉상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 또 LG엔솔은 아직은 아랫꼬리를 달고는 있지만 주가는 현재 3.4%, 아직까지는 음봉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오늘 저는 코스닥에서 일부 반도체 중소형주 보면서 깜짝 놀라고 있어요. 왜요? 테크윙. 테크윙이 많이 오르고 있나요? 많이 오르는 것도 오르는 건데 어제도 안 빠지고 10% 급등이고요. PSK, 리노공업, 그리고 지금 파두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잘 버텨요. 그 친구들만 잘 버티는 거 아닐까요? 왜냐면 저는 이제 정유랑 이제 국방 쪽이 뭐 수혜주라고 떠오르곤 있었는데 국방 쪽도 별로 방산이 힘을 못 쓰고 있지 않아요? 반도체 중소형주들. 그쪽만 오르는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이걸 보면서 지금. 이제 다들 대형주로 저가 매수보다는 못 갔던 혹은 앞으로 더 간다라고 하는 코스닥 쪽에서 기회를 반도체 쪽에서 지금 다들 찾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했습니다. 강심장들이 심장 한 10개 달고서 우리 투자하잖아요, 다들. 그러니까요. 지금 어제 오늘 이 직장인분들이 화장실에 지금 칸이 없다고 합니다. 다 들어가서 주식 매매하느라? 우는 분들도 계시고 지금 2만 명이 동접자가 넘잖아요. 왜 울어요, 여러분? 박지훈 나온다고 하니까 지금 거기서 내 거라도 하나 좀 걸려서 물어보려고. 그쵸. 지금 직장인분들이 계속 화장실에 줄을 서 계신다라는 얘기를 듣고 있는데 진짜 고민이 많은 시장일 것 같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특히나 주린이 분들이라고 하죠. 이번 불장에 들어오신 분들은 아마 마이너스가 찍힌 것들도 좀 있을 거예요. 수익률로 봤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코로나 때도 엄청 많은 동학개미 운동이다라고 하면서 주식 투자 계좌 처음 만드셨던 분들도 계셨잖아요. 근데 이번에도 사실 약간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막 신고가 경신하자, 나도 여기에서 한번 사야겠다면서 딱 전쟁 터지기 지난주에 샀더니 내가 샀더니 전쟁 터졌네? 그러니까 내가 5점 신호였네? 저도요. 지난주에 비중이 확 늘었거든요. 지난주에 비중을 늘린 여도운 앵커가 사니까 전쟁이 터졌다. 뭐 이건 뭐 같은 마음이에요. 우연의 일치겠지만 그래서 여러분들 특히나 고민 많은 시장이기 때문에 이분과 함께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주식 진단을 하고 또 처방을 내려드리는 시간입니다. 주식 클리닉 오늘도 빠르게 시작하겠습니다. 이분이 오면 상승의 기운이 있는데 오늘 뭐 어떻게 될지 줄이고 있어. 어머, 대박. 낙폭만이라도 좀 줄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지훈 부장님 함께합니다. 나와주시죠.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우리 부장님 표정이 많이 어두우시네. 좀 어둡습니다. 뭐 시장 분위기가 이렇다 보니까 저도 굉장히 마음이 좀 무거운 상황이고 이게 뭐 블랙스완일 수도 있는 거 아니면 회색 코뿔소일 수도 있는데 물론 뭐 과거의 어떤 사례들을 또 계속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앞으로 시장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투자의 어떤 우리 전략 2월부터 쭉 레벨업 됐던 3월의 이 흐름이 다시 수정을 급하게 해야 되는 건가? 아니면 그냥 내가 생각했던 방향대로 뭐 이런 이슈는 다시 한번 또 싸게 살 기회를 주는 거야라고 또 뭐 안일하게 또 생각하는 게 맞는 건지 조금은 쉽게 투자가 됐었잖아요. 1월, 2월 되게. 그리고 지난주 보면 삼성전자가 10%까지 올라가는 그 흐름이 되게 좋았는데 여전히 좀 약간 오버 액션이었던 건가라는 생각이 갸우뚱했었던 주말이었는데
이게 뭐야? 이란과 이스라엘, 미국의 어떤 그런 전쟁이 발발하면서 그렇죠. 네. 마음을 좀 무겁게 하는 오늘 하루의 시작입니다. 우리 상승 요정 네. 우리 박지훈 부장님이 역시 상승 요정이신 것 같긴 해요. 왜요? 그래요? 네, 지금 장중에 이제 지금 변동성이 되게 커요. 올라갈까, 낙폭 줄일까 맞아요. 말까, 네. 줄일까 말까 이런 움직임들이 보이고 있는데 부디 이 10시 구간 11시까지 낙폭을 꽤 많이 줄이는 시장이 연출되는 거 저희가 계속 중계를 해드리도록 하겠고 네. 부장님 지금 많은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예. 일단 부장님도 뭐 전화 많이 받으셨을 그렇죠. 테지만 네. 이거 사야 하냐 항상 위기는 기회였으니까 이게 장중에 뭔가 반전의 상승 트리거는 기대하기가 만만치는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란은 한 새벽 4시가 될 거예요. 네. 아마 이란 쪽도 아마 주무시고 계시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네. 뭐 크게 어떤 뭐 긍정적인 뭐 내러티브가 형성되는 뭐 모멘텀이 미국 쪽에서는 나올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직 이란은 아직 새벽입니다. 또 아침이 되어야 뭔가 또 지금 이제 제네바에서 협상을 하고는 있습니다. 미국과 또 이란 진영은 계속 티키타카 뭐 협상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자 트럼프는 왜 그랬을까? 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봐야 돼요. 이 성공의 어떤 사실은 그 미국이 중동에서 실패 경험이 좀 있었던 상황이기 네. 때문에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긴 하지만 중간 선거를 앞두고 11월에 있을 중간 선거를 앞에 두고 강수를 좀 띄우는 상황인데 네. 자 트럼프가 희망했던 거는 레짐의 교체였을 거예요. 레짐의 교체였는데 어쨌든 뭐 최고 지도자를 뭐 죽였고 근데 문제는 그 바통을 아들이 지금 이어받는다라고 받았다라는 찬양이. 거죠. 네. 근데 어쨌든 지도자를 뭐 사망에 이르게 해서 반정부 시위대가 뭔가 봉기를 해서 어쨌든 정권에 대한 교체를 희망해서 민주주의의 어떤 흐름 그다음에 핵에 대한 포기 이런 부분들을 기대했을 것이고 네. 뭐 노벨 평화상인지 모르겠지만 어떤 중간 선거였던 뭔가 판정승하는 그런 전세의 역전을 아마 기대했었던 트럼프의 노림수였겠죠. 네. 그런데 반대로 얘기하자면 지금 호르무즈 해협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로 보자라면 원유를 70%를 수입하는 너무 비중이 직격탄이에요. 많은 네. 거고 실제로 미국은 어쨌든 원유의 생산 국가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미국은 뭐 어제 보면 뭐 밑꼬리 달고 좀 반등 시도가 제법 나오고 있는 네. 부분들이고 전쟁 발발 그리고 이 주초에는 미국은 그렇게 크게 빠지지 않는 상황이었죠. 근데 한국은 굉장히 직격탄을 맞는 네.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자 이란은 실제로 그 호르무즈 해협을 보면 이렇게 이란이 있고 이게 오만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 지역이란 말이죠. 맞습니다. 그 안에 이제 호르무즈 해협이 있는데 네. 문제는 오만은 수심이 낮아요. 거기 통과를 못 한다면서요? 네, 그러니까 이 오만은 수심이 낮고 이란은 수심이 깊기 때문에 이란 가까운 지역으로 이렇게 유조선이 이렇게 흐르게 되는 네. 항로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오만 쪽보다는 이란 지역의 그 해협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 될 건데 글쎄요. 반정부 시위대회 걸기가 뭐 만세를 부렸다 하지만 실제로는 친정부에 대한 그 세력도 만만치는 않을 겁니다. 네. 글쎄요. 실제로 이란 지역에서 지상군 투입을 하게 되면 미국이 승리를 무조건 할 수 있을까요? 그 험난한 지역을 이란의 어떤 뭐 군대가 네. 어쨌든 굉장히 잘할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너무 트럼프는 쉽게 대응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지금 자신감이 네, 너무 굉장히 자신감이. 있는 상황이죠. 실제로 호르무즈 해협에다가 수레를 이렇게 뚝 던져버리면 이란은 뭐 끝나는 거예요. 뭐 이렇게 돼버리면 호르무즈 해협은 계속 봉쇄에다가 이거는 굉장히 난항을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기는 거고 유가가 뭐 80, 뭐 90, 뭐 100 이렇게 돼버리면 이거는 뭐 스태그플레이션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렇죠. 금리 네. 인하는 물 건너가는 상황. 이건 굉장히 워스트 시나리오인 거죠. 그런데 그럼 결국 트럼프는 이제 뭘 할 수 있느냐? 결론을 말씀드리면 네. 하나 주고 하나 받고 또 하나 주고 하나 받고 협상밖에 안 된다. 그렇죠. 네, 그래서 지상군 투입이라는 정말 이거 생각할 수 정말 싫은 마지막 최악의 시나리오로 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정말 미국도 인플레이션이라는 정말 무거운 짐
그리고 중간 선거, 그 다음에 이제는 뭐랄까요? 원유에 대한 WTI 가격에 대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 전체적인 이 지정학적인 상황을 고려했을 때 과연 트럼프 전략은 협상의 카드를 빠른 시간 내에 낼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네. 무거운 마음. 그리고 이란에 가면 서울로가 있고 그렇죠. 또 여기 역삼동에 테헤란로가. 가면 테헤란로가 테헤란로가 있죠. 있어서 네. 정말 한국이 이란과의 관계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좀 밀접한 그런 두 나라의 관계인데 어쨌든 한국이 굉장히 직격탄을 좀 맞는 부분도 있고 얼마 전에 또 이번에 입학식을 해줬습니까? 그래서 참 뭐 약간 웃자고 하는 얘기다 하지만 네. 한국 외국어대학교의 이란어과에 합격한 대학생이 저 이거 마음이 무겁습니다. 뭐 어떻게 합니까? 뭐 그런 얘기가 그래서 있었죠. 네. 참 중동 정세에 관련돼서 참 웃자고 하는데 그런데 이게 정말 마음이 무거운 상황이 주식시장에도 이어져 가는데 자 다시 네. 이제 다루기 전략으로 또 가봅시다. 그렇죠. 오늘 보면 삼성전자가 다시 또 빠지는 상황이 발생했는데 소부장 아이들이 좀 반등을 하고 있는 모습들이 좀 있죠. 네. 기이한 현상이 좀 발생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QS 사이클의 시작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QS 사이클. 예, 지금 이거는 보통 PS 사이클이 있고 QS 사이클이 있지 않습니까? 네. 또 디맨드 사이클이 있고 공급 여러 가지 사이클의 이름이 많이 붙지만 이제 QS 사이클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 새로운 장비의 도입, 그 다음에 새로운 캐펙 수차를 통한 장비 도입, 또 소재 도입 이런 것들이 또 발생하는 또 중요한 또 시즌이 됐기 때문에 아무래도 캐펙 투자 관련된 소부장 아이들의 반등이 좀 나올 수 있는 겁니다. 뭐 아까 테크윙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HBM 관련돼서 테스트 장비 쪽도 또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모습들이고 네. 또 레이저 관련돼서도 또 어닐링 장비 또 관련된 이오 테크닉스 같은 종목들도 또 올라오고 있는 모습들이고 또 하나 마이크론 등등의 이런 여러 가지 소부장 종목들은 그래도 잘 버티고 있고 또 샌디스크 관련된 또 내러티브 형성된 파도 같은 종목 같은 경우도 또 SSD 관련돼서도 여전히 업황은 나쁘진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호르무즈 해협에는 반도체가 통과하는 게 우리 한국 제품들이 나가는 건 없기 때문에 네. 좀 자유로운 영역이죠. 그러니까 반도체 전략은 뭔가 심리적인 영향이 계속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어제 보면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많이 빠지는 모습들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K 증시가 연초에 그 YTD로 보면 한 45% 정도 상승했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조금 덜어내고 차익 실현하려는 사람들이 좀 있는가 하면 또 증권사별로 신용을 좀 막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이제 좀 목에 꽉 찼죠. 그러니까 신용을 계속 열어두지 않고 있다 보니까 뭔가 레버리지 매매하려는 그런 수급들도 좀 스톱이 된 상황도 있고 또 외국인들의 이게 사실은 반도체가 안 좋아서 파는 게 아니라 그 인덱스를 팔다 보니까 또 대형주, 시총 상위주들을 팔다 보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대한 변동성도 커질 수밖에 없었던 네. 그런 모습들이고 근데 오늘도 공교롭게도 방산주가 어제 굉장히 상승폭이 컸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유주도 마찬가지고 뭐 정제 마진이 좋으니까 원유주들이 좋은 상황이고 화학주들은 직격탄인 거죠. 화학주들은 아무래도 원가가 상승하니까 이걸 제품가에 이전을 시켜야 되는데 워낙 화학 사이클은 아직은 그래도 턴어라운드 되는 관점이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네. 이게 원가 전가에 대해서 좀 불편한 부분들 이러다 보니까 NCC 관련된 종목들은 아무래도 직격탄을 맞았고 사실은 유가가 뭐 75, 80 이런 흐름들을 가고는 있습니다만 공교롭게도 천연가스가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지금 15달러까지 간 거로 봤을 때는 최근 이번 주만 보면 상승률이 한 50에서 70% 급등을 한 게 사실 천연가스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한국전력 같은 종목들은 이거는 뭐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지금 냉온차 즉 피해 업종들에 대한 지금 옥석이 많이 지금 갈려지고 있는 모습들인데 일단 방산주 같은 경우는 오늘 좀 변동성이 좀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그러니까 신규 투자자들은 모르겠으나 기존에 갖고 포지션을 쭉 갖고 있었던 분들은 어제 오늘 상승폭이 꽤나 아침 9시 때까지는 굉장히 컸단 말이죠. 근데 어느 정도 야 이거 뭔가 이틀 3일 지나면 뭔가 협상의 물꼬를 틀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약간 차익실현 물량도 좀 제법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변동성의 영역으로 방산 쪽도 좀 진입했는데 약간 좀 제가 실제 얘기를 하나 말씀드리면 업계
저희 증권사 직원 중에 한 분이 그 LIG 넥스원의 그 법인 그 글로벌 법인 팀장이 친구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그 친구랑 통화하는 거를 옆에서 다 진짜 리얼로 들었는데 그 법인 팀장 하시는 분이 5분마다 전화를 받는데요. 중동 쪽에서. 네. 그러니까 물건 달라고. 그러니까 주문 전화? 예, 혹은 주문 전화. 주문 재촉 예, 전화? 주문 네. 재촉이죠. 그래서 어제 방산주가 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뭐 LIG 넥스원, 하나 시스템 등등의 이런 종목들이 뭐 상한가 가깝게 가는 네. 모습들을 보면 이게 그리고 또 명중률이 한국산이 굉장히 높다고 뭐 이번에도 예, 90%. 예,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뭐 미국산도 90%인데 한국산은 뭐 거의 100% 육박할 정도의 어떤 그런 성능. 근데 중요한 건 한국산이 빨리 만들고 빨리 준대요. 그렇죠. 납기를 네. 잘 맞춘다. 예, 그런 부분들 때문에 K방산의 위력은 역시 대단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쨌든 오늘은 변동성. 그러니까 사실은 인버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반도체가 오르면 그리고 아마 방사는 좀 빠질 것 같고 또 오늘 보면은 금리 인하의 어떤 시계가 늦춰지다 보니까 오늘 아마 여러분 갖고 계신 종목들 중에 제약바이오는 굉장히 많이 빠졌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제약바이오를 들고 계신 분들은 지금 오늘 굉장히 어제는 좀 잘 버텼다 하더라도 오늘 아마 직격탄을 맞으신 분들이 꽤나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 트럼프가 쏘아 올린 절대 작은 공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큰 공인데 마두로의 어떤 그 베네수엘라 같은 사례가 이란에게도 적용될 것 같은 정말 아니란 생각이 있었을까? 근데 트럼프가 바보가 아닌 이상 이런 어떤 그 부정적 파급 효과가 충분히 있었을 것 같은데 네. 왜 이렇게 강수를 뒀을까는 사실 저는 물어보고 싶고 뭔가 이스라엘에게 책 잡힌 게 있나라고 생각할 정말 그 내용은 저 네. 어저께 박현도 교수님 모시고 인터뷰를 했을 때 네. 교수님께서 그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트럼프의 의중 저도 그게 궁금했거든요. 네. 예. 전면전으로 가지는 상상을 못했어서 근데 이게 이스라엘이 이미 준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공습 준비를 하고 있어서 이거를 안 할 수가 없었고 그리고 이란도 그 이스라엘의 공습에 대해서 이미 어느 정도 알고 있어서 대비를 네. 좀 하고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지금 같이 가는 그런 느낌도 있다라는 거죠. 예. 근데 그걸 이제 수습해야 되고 뭔가 해야 되는 역할은 또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네. 트럼프에게도 있는 거죠. 예, 맞습니다. 참 그 호르무즈 해협이 되게 중요한 키워드가 돼버렸고 그쵸. 이거에 관련돼서 뭐 호의를 또 보완하겠다라는 그런 그것 때문에 뉴욕 증시가 어제 약간 네, 밑꼬리를 마무리할 달긴 때. 했는데 네. 그 언발의 오줌 누기라는 미봉책밖에 안 된다라는 네. 생각이 들고 뭐 여러 가지 카드는 있겠죠. 뭐 4월부터는 뭐 오펙 플러스에서 뭐 증산을 한다라고는 하는데 이거는 뭐 증산이라고 카드를 낸다고 해서 유가를 잡을 만한 아주 막강한 무기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해협이 막혀 있는데 아무리 증산을 한다 한들 원활하게 공급이 되겠습니까? 이게 뭐 큰 의미가 없는 거죠. 물론 그 해협이 뚫렸으면 당연히 증산이란 카드는 영향을 발휘할 수 있겠으나 또 하나 믿을 수 있는 거는 우리가 이제 3월이 됐으니까 이제 춘3월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따뜻한 계절로 넘어가는 중요한 과도기적인 그런 계절성 특징 때문에 이게 천성적으로 계절성 이유 때문에 유가가 좀 빠질 가능성도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네. 중요한 건 지정학적 리스크가 가장 컸고 물론 앞서 지금 뭐 하나증권에서의 어떤 방송도 잠깐 모니터링하고 왔는데 뭐 이런 전쟁 이슈로 인했을 때는 이게 어찌 보면 기회였다라고 볼 수 있겠죠. 우리가 사실은 긴급한 천재지변이 발생했을 때는 증시가 회복력이 좀 탄력성이 좀 좋았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뭐 지진 같은 경우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어떤 복원을 위한 회복을 위한 여러 가지 장치가 마련하다 보니까 좋았고 또 우리가 코로나 때도 우리가 유동성이라는 힘 때문에 빠르게 회복하려는 정책적인 보완이 있었고 지금 전쟁이라는 이슈는 여러 가지 또 어떻게 보면 과거 사례를 보면 다시 복원력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그 당시와 지금 같은 잣대로 표현할 수 없는 게 지금은 어닝이 엄청 올라가는 시즌이잖아요. 네. 그리고 사실은 달러 강세가 지금 1,500원이라는 어디 숫자 보고
어제 정말 잠을 잘 수가 없더라고요. 환율이죠. 야, 네. 이거 이틀 정도 빠질 걸 어제 다 빠졌다라고 좀 편하게 자려고 누웠는데 이 환율을 보면서 야, 이거 외국인들 오전에 사실은 외국인의 그 헐리우드 액션 오늘 보셨습니까? 한국 증시를 사는 듯 했었어요. 네. 아침에. 네. 아. 사는 듯 하다가 다시 또 대파는 그런 약간 헐리우드 액션을 보여줬는데 지금 6천억 넘게 외국인들이 팔고 지금 있습니다. 또 팔고 있나요? 예, 네. 그래서 선물도 매크로적인 6,700억. 변수 이런 부분들을 고려를 해보면 외국인들의 유인책이 마땅한 게 없기 때문에 뭔가 투심은 아직까지 V자 반등하기에는 조금 버거운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는데 네. 자 어쨌든 오늘 주식 클리닉의 전략은 제가 3월 전략은 요 제목만 보고 물 한 모금 마시겠습니다. 네. 베타와 알파 사이라는 제목으로 했는데 어쨌든 어떤 의미죠? 큰 그림, 그러니까 기존의 주도주를 저는 베타라고 표현을 한 거고 그 외에 그 사이드 쪽에서 알파 전략을 같이 취하자라는 게 전략이고 좀 더 부연 설명하자라면 2월 전략과 3월 전략은 크게 대동소이하지 않다. 그러니까 이런 컨틴전시한 상황이 만약에 어쨌든 회복은 될 거고 네. 해결은 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사실 러우 전쟁 때도 우리가 했지 않습니까? 지금 사실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전쟁하는 거 우리가 민감하게 받아들입니까?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전쟁의 이슈로 인해서 각 국가별이 어떻게 대응하는지 이번에 예를 들어서 아마존의 어떤 데이터 센터가 폭격을 당했잖아요. 이건 네. 하나의 이슈가 어떤 거냐면 또 반도체에 대한 또 사재기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고 데이터 센터에 대한 건립의 니즈는 다만 제가 불편하는 거는 전쟁 리스크보다 더 큰 게 전 사모대출 리스크가 더 크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요? 개인적으로. 네. 그래서 이런 그 소프트웨어 업체들에 대한 론, 자금 발행 이슈 이런 것들만 또 환매에 대한 그 어떤 금융기관의 어떤 적절한 또 현명한 그런 대응 이런 방안들만 좀 맞춰주게 된다라면 요게 사실은 저는 오히려 더 큰 리스크라고 생각하는 잠재적인 리스크라고 생각하는데 바로 자료를 한번 그럼 들어가 볼까요? 지금 낙폭이 좀 더 시장이 늘어나고 늘어나고 있습니다. 있습니까? 코스피가 지금, 네. 6% 가까이 지금 하락하면서 삼성전자가 5% 그리고 하이닉스가 4% 가까이 그리고 현대차의 주가는 7%대 밀리면서 초반에 계속 지금 낙폭을 줄였다가 다시 한번 좀 늘어나는 그런 변동성이 이어지고 있고요. 네. 코스닥 지수도 마찬가지로 5% 넘는 하락세가 현재 구간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낙폭을 오늘 줄이려는 움직임이 지금 카운트한 거로만 2번 있었거든요. 네. 오전에 지금 1시간 반 정도밖에 진행되지 않았던 본장에서 9시 한 20분까지 낙폭 좀 줄였다가 다시 한번 늘리고 지금 또 보니까 10시에서 10시 20분 사이 그러니까 시간마다 낙폭을 줄였다가 다시 늘렸다가는 뭔가 이게 기계적인 매매들이 시간마다 있는 건지 이런 흐름이 계속 펼쳐지고 있습니다. 네, 시황 상황 계속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요. 네, 네. 장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런 날 뭔가 종목 주식 클리닉을 한다는 자체가 사실은 무의미할 정도인데 제가 2부에 종목 얘기가 좀 있긴 한데 예. 일단은 저희 1부 소화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네. 일단 뭐 베스트 시나리오하고 뭐 베이스 시나리오, 배드 시나리오를 이렇게 갖고 왔는데 일단은 뭐 베스트 시나리오는 이겁니다. 그러니까 2주 내에 표면적인 협상이 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트럼프의 타코가 충분히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뭐 뻔한 수법이긴 합니다. 또 이란에 대한 수뇌부가 좀 빠르게 좀 구성되어서 이게 협상으로 가는 그런 그림을 전 예상하고 있는 모습들이고 단기 조정 후 반등인데 이 조정이 어느 정도 어제와 오늘 보면 제법 한 10%까지 예상을 했었는데 지금 거의 다 10% 채운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아마 분할 매수를 본다라면 글쎄요 오늘이 수요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목요일과 금요일 정도에는 충분히 반등 가능성을 열어둬야 되는데 그 반등 가능성에 대해서는 심리적인 어떤 부분들이 중요하겠지만 중요한 건 이란과 미국 간의 어떤 협상 시계 테이블은 아마 한국이 장 끝나고 나면 우리가 3시 반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저기 이란 쪽에서는 이제 아침 시간입니다. 8시, 9시 이점이니까 장 끝나고 우리나라 한국 시간으로는 거의 6시 이후에나 발견될 수 있는 소식들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마 장중에는 여러분들의 어떤 드라마틱한 소식들은 거의 없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글쎄요. 핵심 지표는 뭐 유가란 부분들만 키워드만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만약에 이 100불이라는 것을 가게 된다면 이거는
추세 전환입니다. 이거 시장에 대해서도 네거티브하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일단 80에서 85 요 흐름을 가는지 흐름을 좀 계속 모니터링을 장중 내내 하셔야 될 거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요거 투자 아이디어 마지막 줄만 볼게요. 미국의 이란 폭격을 목격한 국가들의 대응은 일단 군비 증강이죠. 또 연대 강화해야 되겠다. 그다음에 국방 분야 관련된 AI 연계 등등의 이런 중국은 또 한국산 무기를 선호한다라는 점이고 AI 비상장 기업 가치 상승인데 또 매물의 쇼츠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미국이 잘 선방하죠. 미국이 보면 어저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급락을 했고, 그러니까 완전 미국도 테크 내에서도 메모리와 소위 말해서 소프트, 그러니까 온도차가 좀 예, 있어요. 온도차가 좀 네. 하드웨어 업체와 소프트웨어 업체가 반대로 돌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미 미국 쪽에서는 일단 한 대 얻어맞은 지역이기도 하고, 약간 AI 관련 소프트웨어 이슈 때문에 노이즈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발생을 하는 모습들입니다. 하지만 유가 쇼크 가능성은 낮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증산 요 카드가 좀 먹히려면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부분들까지 같이 해결이 돼야 되는 모습들이고 시기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봄에 진입한다라는 부분들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문제는 이제 전자가 하루에 10% 급등하는 걸 저번 주에 봤기 때문에 요 것들은 기술적 과열 구간이다. 충분히 해소가 필요했던 상황인데 어제 오늘 굉장히 많은 폭의 해소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재상승의 가능성은 좀 열어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일단 주 후반에는 아마 충분히 발동할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 뭐 장중에 보시면 지금 흐름 계속 장을 전 볼 수밖에 없는데 네. 삼성전자가 지금 5% 6%까지 빠지는 지금 더 빠지고 모습들이고 있어요. 하이닉스도 4%까지 빠지는 모습들 보면 네. 이런 부분들이 어제 오늘 굉장히 과하다. 이제 과매도 구간에 진입을 한 상황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자, 요 흐름들은 저희가 이제 3월 전략을 짬에 있어서 아까 제가 베타와 알파 전략을 얘기했던 것처럼 한국의 소비주 거버넌스 관련주의에서 뭐 투자 아이디어는 계속 유효한데 3번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기민감 가치주, 미국 쪽에서도 지금 경기민감 가치주가 상대적으로 판정성을 지금 걷고 있는데 중국 공급 축소, 유가 평균 레벨 상승 그러다 보니까 산업용 원자재 가격 추가 상승 이런 띠으로 경기민감 가치주까지 알파 전략에 좀 편입을 시켜야 되는 그런 섹터로 지금 약간 올라오고 있는 모습들이죠. 네. 자, S&P 대비 가치주와 성장주의 상대주의,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거죠. 굵은 선이 가치주입니다. 그 다음에 옅은 선이 성장주 흐름이죠. 약간 이게 괴리율이 가까워져 가고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가치주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너무 성장주에 몰입하지 말고 이런 가치주, 이럴 때일수록 오히려 밸류에이션에 대한 매력을 갖고 있는 종목들을 쭉 모니터링하고 계속 갖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경기가 그래서 안 좋을 거냐 이런 부분들인데 성장률 지금 빨간색 점선 화살표 보시면 일단 우상향이죠. 그리고 미국 소비도 우상향이죠. 그리고 이제 환급 금액이라고 하는 게 이제 3월, 4월부터 미국 쪽에서는 돌아오는 계절이 또 유입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또 화살표. 보면 미국 고용이 사실 전쟁 발발하기 전까지는 이런 흐름들 다 이 세 가지 그림만 보시면 어떻습니까? 달러 강세가 아니라 달러 상대적 약세 흐름으로 가는 게 맞아요. 달러가 약세가 되려면 글로벌 경기가 어느 정도는 턴하는 흐름이 보면 달러는 상대적 약세가 맞는데 지금 전쟁이 발발하다 보니까 네. 야 달러 갖고 와. 그러니까. 야 기승전 달러야.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흐름들 원화 약세 어제 보면 뭐 원화만 약세한 게 아니라 전 아시아권 다 약세 흐름이었는데 상대적으로 일본이 부럽더라고요. 일본이 덜 빠지더라고요. 차라리. 그래서 한국은 굉장히 지금 ATM기 같아요. 한국은. 한국 주시장. 그래서 참 상대적으로 우리가 가파르게 오른 부분도 우리가 그렇지. 인정을 안 할 수가 네. 없어요. 네. 그래서 지금 여돈 앵커는 거짓말을 못하는 사람 같아요. 방송하다 보면 얼굴 보면 시장의 어떤 인덱스를 보는 티가 바로바로 네, 납니다. 제가 지금 시장 보고 있다가 네. 5분 단위로 5분 인간 단위로 인간 지표입니다. 인간 지표예요. 지표. 네. 지난주에 많이 들어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그게 좀 궁금하긴 한데 지금 어쩔 수 없는 이제 전쟁 상황이다 보니까 예. 여러분들도 굉장히 좀 날카로워지신 분들이 있는데
네. 금리 향방에 대해서도 지금 간밤에도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물가 오르면 금리 인상까지 가능하다라는 얘기도 있었는데 이러다가 전쟁이 길어지면 경기 침체를 막으려면 뭐 물가 안 보고 이거 인하 사이클 계속 가야 된다. 계속 어떻게 보면 양방향적인 이야기들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인하가 좋은 인하가 아닌데 사실 우리가 인하한다고 해도 경기가 안 좋아서 하는 인하는 그렇죠. 시장에서는 이걸 또 어떻게 받아들이게 될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고 계세요? 여기 보면은 이제 제가 이 장표에서 보면 이 채권 쪽 한번 보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에너지 충격에 의한 이게 뭐 총 건국 곡선 좌측 이동 이게 약간 경제학 이론에 나오는 내용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일시적으로 금리 급등 전망이 우세한 상황이죠. 다시 금리 급등이 나오고 있고 또 코로나19 당시와 달리 이 베버리지 곡선이 정상화된 상태에서 연준 긴축에 대한 우려가 또 불거질 경우 또 실업률 상승까지 또 이어질 수 있는 것들에 대한 공포감이 확산될 수 있는 거죠. 근데 장기 금리 급등 뒤에는 다시 저희는 하락 전망하고 있고 전반적으로 변동성 크게 확대될 거로 예상하고 있는데 방금 말씀 주신 대로 이런 금리에 대한 그 인상이라고 하는 게 자체가 글쎄요. 그러니까 연준이 바라보는 데이터는 두 가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일단 고용이라는 지표 하나랑 중요한 건 인플레이션인 것 같습니다. 인플레이션. 사실은 제가 여기 장표에도 적어놨지만 뭐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거였어요. 자 보세요. 2026년 사이클은 2022년보다 01년에 가깝다. 무슨 말이냐면 2022년은 러우 전쟁 발발했을 때고 01년은 9.11 테러 때를 얘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정학 리스크가 가장 불거진 두 가지 사건만 지금 갖고 온 겁니다. 근데 문제는 시장은 패드워치 기준에서 사실은 두 번 금리 인하를 예상했던 상황이었고 전쟁 발발하기 전까지는 사실 기대 인플레는 하락이었어요. 네. 유가 외의 물가 부담도 낮아졌습니다. 3%.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지금 전쟁 유가 때문에 결국 원자재의 가격 부담은 결국 인플레이션으로밖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연준은 금리 인하가 아니라 금리 동결도 아니라 금리 인상의 카드를 만질 수밖에 없는 불편한 상황이다 보니까 오늘 제약바이오 급락은 거기서 기인된 것이 아닌가라는 네. 생각이 들고 물론 지금 장표에도 보셨지만 이 데이터를 보십시오. 우리 이 상법 개정 관련돼서 이 코스피 어떤 그 대통령별로 역대정부. 네. 지수의 흐름을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적립식 펀드 열풍, 뭐 개인이 만들어낸 하나의 흐름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이때도 법인세 인하하니까 주가 레벨업이 됐고, 뭐 코스닥 활성화 이 정도 발생을 했고, 밸류업 프로그램, 상법 개정, 세제 개편, 이재명 정권 때 이 그래프의 기울기를 보시면 정말 가파르긴 하네요. 사실 네. 정말 가파르게 올라오긴 했어요. 올라왔긴 했고 한 저번 주까지는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많이 먹었다 아이가 뭐 이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좀 틀이 한번 꺾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 했었을 것이고 또 3월 4월 되면 또 코스닥 ETF 레버리지도 좀 또 여러 가지 상품들이 또 맞아요. 출시가 되면서 또 3월에도 주총 시즌 맞이하면서 또 여러 가지 상법 개정 기업들에 대한 뭔가 주주환원 정책 그다음에 이제 3월이 되면 이제 프리 어닝 시즌을 또 대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또 1분기 기업 실적이 좋은 것들이 굉장히 또 많이 이번에 또 2월 또 반도체 뭐 여러 가지 수출 데이터 보면서 우리 대한민국의 어닝이 1분기도 되게 좋겠다라고 정말 설레이는 마음으로 시장을 바라보려고 했는데 이런 사태가 발생을 하다 보니까 자, 뭐 이미 엎어진 물 어떻게 다시 그러니까요. 네. 뭐 그런 상황이니까 자 일단 뭐 작금의 현실은 뭐 부인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우리가 잘 대응을 해야겠죠. 저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오늘 오후부터는 좀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좀 저는 개인적인 네. 전략은 한번 취해 보려고 하거든요. 물론 오전이 아니고 오후요? 오후죠. 왜냐하면 지금 외국인들의 흐름을 보면 네. 뭐 상황을 보면요. 이런 상황이네요. 자, 외국인이 지금 8천 거의 9천억에 육박한 상황이고 다만 어제 보면 선물이 막판에 외국인들이 거의 만기아까지 매도하다가 막판에 조금 이제 감아 올리긴 했었는데 일단 매도 포지션을 좀 정리하긴 했는데 일단 현 선물 같은 포지션인데 코스닥을 보시면
코스닥은 외국인들이 일단 이탈은 없어요. 네. 네, 그거는 좀 약간 희망의 어떤 그 끈을 좀 잡고 있는 모습들인데 일단 개인들은 코스닥은 오늘 매도가 제법 나오는 상황이고 아마 신용에 대한 부분들 반대의 우려도 일부 종목들 나오는 것도 꽤 있을 겁니다. 네. 단기 들어가신 분들은 터진 계좌들도 많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런 분들을 부분들에 대한 엑시트 하는 그런 수급까지 고려해 본다면 저는 실적이 1분기에 좋을 것이고 그다음에 어닝 모멘텀과 그다음에 긍정적인 모멘텀 내러티브 형성된 것들 쪽에서는 저는 조금 테크 쪽에서 좀 저는 줍줍을 하고 싶은 종목들이 꽤나 보이기 시작했다라는 그게 점입니다. 대형주인가요? 혹시 저는 중소형주에서 좀 중소형주? 찾아보려고 해요. 네. 네, 물론 대형주들도 물론 단기 낙폭 큰 것들은 뭐 올라올 가능성이 있어 보이겠지만 일단 저는 키워드는 인디케이터는 방산주하고 그다음에 해운주하고 이쪽에서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방산주가 변동성이 커지면 저는 거기서 시그널 좀 찾아보려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 종목들은 제가 오후부터는 조금씩 분할 매수 한 세 번에 나눠서 살 생각으로 한번 해보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뭐 이미 갖고 있는 종목도 저는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건 얻어 터졌기 때문에 이미 매도의 골든 타임은 전 놓쳤다고 생각을 해요. 솔직히. 뭐 이거는 뭐 일부 하려면은 월요일에 초반에 팔았어야죠. 그렇죠. 맞아요. 근데 그게 참 왜냐면 제가 그 생각을 여러분들도 다 같이 똑같이 하시지 않았나? 초반에는 이게 수익이 많이 깎여먹지 않았어요. 물론 뭐 막 5%, 10%까지 네. 하락했지만 네. 그동안에 수익이 많이 쌓여뒀었기 때문에 맞아요. 팔까 하다가 에이 뭐 이 그래, 정도 난 믿었단 말이에요. 버티겠지 했는데 애프터마켓에서 그렇게까지 급락하게 될 줄은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화요일이었죠. 그리고 월요일에 쉬었으니까. 방산을 더 사겠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방산 관련된 섹터의 변동성이 커진다는 얘기는 방산의 차익 실현 물량이 많이 나오는 그 타이밍을 다른 제가 사고 싶은 종목에 대한 분할 매수 시점으로 잡겠다라는 말씀을 드린 네.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뭐 다시 뭐 장표로 이제 뭐 2부 이제 종목 클리닉을 가야 되겠지만 저희 네. 원래 사실 중간중간에 이렇게 네. 뾰로롱 이렇게 있는데 맞아요. 막 오늘은 화면도 바뀌고 이래야 되는데. 시장 분위기상 그냥 쭉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리서치 하우스에서 3월 전략 장표가 있어서 요것만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뭐 이 장표 보여드리면 욕먹을 수도 있겠는데 장기화가 아니라면 조정은 또 다른 비중 확대 기회라고 판단이 되고 그 힘은 유동성의 확산은 계속 이어질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이고 한국은 거버넌스 관련주, 저PBR주, 코스닥으로 유동성의 확산이 예상된다라는 모습입니다. 물론 돗자리를 정말 필 수 있다라면 필고 싶은데 뭐 어떻게 딱 맞추겠습니까만은 이 흐름이 어쨌든 변동성은 있을 수밖에 없겠으나 네. 이 흐름이 4월 7월 이때까지 이 흐름 물결을 보면서 가는 것으로 저희는 여정을 생각하고 있는 모습들이고요. 독일 시총을 뛰어넘었던 한국 시장 아니겠습니까? 한국의 시총은 프랑스, 영국, 독일보다 지금 높아진 상태에서 지금 얻어 맞은 거고 네.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제외한 코스피 PR은 15배 후반이다라는 것들이죠. 후반이다라는 것들. 이 부분들 참고하시면 되고 아이디어는 베타는 이쪽에서 알파는 이쪽에서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코스닥 업종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네, 코스닥 혹시 듣는 150, 분들 위해. 철강, 에너지, 그다음에 건강관리 2차 전지인데 네. 뭐 이쪽에서 저는 오히려 뭐 기회도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모습들인데요. 보면 제가 세 가지 박스를 쳤습니다. 철강, 그다음에 2차 전지, 그다음에 건강관리 쪽에서 네. 어닝주도 그다음에 턴어라운드가 가능 업종 종목인데 전 2차 전지 좀 주목을 하고 싶은 겁니다. 2차 좀 전지. 인벤터리 데이도 지금 나오고 있는 모습들인데 제가 LG화학을 사실 얘기했는데 LG화학 사실은 직격탄이죠. 유가가 네. 올라가고 그렇죠. 원자재가 흐름하면 이 원가 전가를 시켜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게 사실 LG화학이었는데 LG 엔솔이 주가가 계속 못 갔죠. 못 갔던 이유는 LG화학 행동주의 펀드의 주주 제한 내용을 보면 야 니네 LG 엔솔 지분 빨리 기존 계획보다 더 줄여야 돼. LG 엔솔 지분을 팔아야 된다라고 행동주의 펀드가 요청합니다. 그러니까 LG화학 주가는 좋았겠죠. 저번 주까지. 그런데 LG 엔솔 주가는 안 좋겠죠. 왜? 오버행 이슈가 발생하는 거니까. 그런데 이 뭐랄까요? 그 지분 매각 불확실성 이거 만약에 판다 하더라도 굉장히
장기간 동안 조금씩 팔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지분 매각에 대한 불확실성은 이제 없어질 겁니다. 주총 이후에. 그리고 이 전고체 배터리 관련돼서 SDI가 LG 엔솔보다 좋았잖아요. 오히려 3월 주총이 끝나면 오히려 SDI는 주가보다 엔솔 주가가 더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번 전쟁 이슈로 인해서 많이 빠져 있는 2차전 쪽에서 뭔가 베타 플러스 알파 전략을 만약에 취한다라면 저는 LG 에너지 솔루션을 단기 탑픽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에코비엠의 주가가 올랐던 거는 아무래도 코스닥 활성화 기대 때문에 에코비엠 상위 코스닥 상위 종목이 이렇게 올라왔지만 사실 LNF를 더 선호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LNF가 에코프로 BM보다 모멘텀이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판매량이 에코비엠 넘었고요. 올해 그다음에 테슬라 기대감, FSD 유럽, 중국 승인, 직납, 신모델 이런 것들이 테슬라 기대감이 있죠. 그래서 밸류체인 LNF가 더 좋을 거로 보여지고 LFP 양산이 2분기부터 드디어 시작됩니다. 그래서 시총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납니까? 에코 BM이랑 LNF. 그래서 요 갭은 축소가 됐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조합을 이번 하락장 이후에 저는 요 저점에서 전략을 한다면 여기서 한번 아이디어를 한번 찾아보려고 하는 생각. 조금 진정되면 네. 이런 쪽. 사실 2차 전지 쪽도 우리가 이렇게 급락 나오기 전에 반도체만 좋은 게 아니라 2차 전지 쪽에 있어서 수급도 되게 탄탄하게 그렇죠. 유입되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서 최근에는 뭐 우리가 이태원 얘기도 하고 있어요. 뭐 이태원. 2차 전지 태는 뭔지 모르겠네. 태양광? 태양광일 수도 있겠다. 테슬라 아니면 태양광 아니겠어? 뭐 그런 얘기도 원전 뭐 이러면서 약간 그런 이제 다양하게 반도체 말고의 추가적인 선택에 있어서 이야기들이 나오고 2차 전지가 빠지지 않았던 상황인데 더불어서 철강 얘기를 방금 전에 해주셨었잖아요. 네.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급락 전에 저는 정말 인상 깊었던 급등이 하나 있었던 게 현대제철 주가가 현대제철. 그렇게 오르는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것도 약간 데이터 센터 수혜주다 막 그런 영향을 맞아. 받았었잖아요. 그게 막 무게를 하중을 견뎌야 되고 굉장히 뭐 고가의 철강이 들어간다? 뼈대가 또 필요하고 네. 데이터 센터 뼈대가 필요한 상황이었고 그날 하루 21% 올랐어요. 맞습니다. 현철이가 올라가니까 뭐 동국제강도 올라오고 네. 관련된 철강 업체들이 다 반등을 했는데 철강은 뭐 그런 어닝 모멘텀이 사실은 없습니다만 실제로 기저효과라는 게 더 막강했던 상황이었고 수급이 또 비어 있었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현대차의 새만금 투자 관련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다 보니까 네. 뭐 자율주행이라든지 이쪽에서 약간 투심이 그쪽으로 쏠렸지만 사실은 철강 없이는 모든 게 뼈대가 완성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쪽도 사실은 언론 플레이가 굉장히 강하게 들어왔던 그런 섹터가 사실 철강이었죠. 그러니까 사실 유동성은 들어왔는데 야 저쪽은 너무 많이 투자자들이 많이 몰려 있으니 네. 이쪽도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건 아니거든. 네. 이런 쪽으로 그러니까 약간 설득이 되었던 거죠. 스토리텔링이 좀 나왔던 그렇죠. 섹터의 예, 예. 급등이었군요. 예, 예. 저희가 사실 주식 고민을 또 클리닉 아니겠습니까? 예. 고민을 또 진단하고 처방하는 시간이 있는데 이게 사연을 보내주신 분들, 그러니까 너무 유명한 종목들은 저희가 조금 빼고 이 특정 종목들 아니면 섹터들을 오늘 좀 처방을 좀 드려야 되는데 라디오 느낌처럼 진행하기보다는 네. 종목별로 그냥 하나하나씩 여쭤보도록 할게요. 근데 우리 약간 너무 처져 있는 것 그래, 같아요. 시장 여러분, 하락한다고 여러분 우울해봤자 우리만 손해예요. 지금 우리가 약간 호르몬의 노예고 우리가 또 생각한 대로 행동이 되고 맞아. 생각한 대로 산다라고 하잖아요. 아. 여러분 밝게 이런 하락이 결국에는 우리 다 이제 과거 돌아보면은 네. 그때 샀어야 되는 막 약간 맞아. 기회였잖아요. 기회가 될 수 있어. 물론 우리에게는 돈이 없어서 지금 기회가 아니라고 생각이 들겠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웃어야죠. 네. 예, 찡그리고 침체되고 뭐 그래봤자 우리만 손해입니다. 좀 밝게 한번 주식 고민 진단 해보도록 하죠. 자, 닉네임 물타다 네. 수영 선수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왜 물타다 수영 선수냐? 정말 물을 많이 타셨나 봐요. 예, 꼬르륵 하기 싫어서 살아남고 싶어가지고 닉네임 물타다 수영 선수신데 코로나 때 주식을 시작하셨다고 하고요. 여러 가지 공부를 하셨대요. 신문도 많이 보시고 또 유튜브도
유튜브도 많이 보셨는데 지금 보유한 종목들 보니까 고민 있는 종목들 보내주셨어요. 영원무역 있으시고요. 오. 한올바이오파마 있으시고 저는 좀 생소한데 TFE라는 종목이 있으시고 TFE? 네, 덕산네오룩스, 슈프리마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한테는 정말 소중한 종목들인데 전쟁 리스크로 인해서 힘을 못 쓰고 있는 걸까 아니면은 상승장에서도 함께 가지 못하는 걸까 고민이 많습니다. 미국 이란 전쟁을 차치하고도 저도 주식과의 전쟁 이겨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볼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근데 종목들이 약간 뭐 시장의 주도주 성격의 큰 종목이 있는 게 아니라 좀 다양하게 가지고 계시네요. 예. 네. 뭐 시간 관계상 빠르게 종목들 네. 제가 한번 쭉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네. 영원무역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시총이 한 4.5조다라는 부분들이죠. 네. 사실은 제가 아침 투자에서 한섬을 얘기했고 한동안 한두 달 동안 좀 욕을 좀 먹었죠. 한섬 책임져라 이런 너 얘기 예를 들었죠. 들어서 너 이 상황에서 무슨 한섬을 얘기해라고 했는데 제가 한섬 같은 거를 한번 차트를 한번 보시면요. 사실 한섬도 이런 모습들이에요. 오, 그러니까 반등을 꽤 했네요. 이 구간을 저는 두 달 동안 굉장히 힘드셨겠네요. 아마 여기 지금 계신 분 중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네. 저는 대화명도 알고 있어요. 아, 한두 달을 한섬 나온다. 야, 한섬 너 이 상황에서 무슨 한섬 같은 얘기를 하고 너 자빠졌냐라고 네. 얘기했는데 이런 모습들이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그 이유에는 제가 얘기했던 것들이 이거죠. 그러니까 3년 만에 턴어라운드 영업이익이 성장 전환을 한 상황이고 부의 효과란 부분들 우리 신세계 같은 종목들 얘기했던 것들처럼 같은 네. 내러티브입니다. 백화점 업황 호조니까 의류 소비 쪽도 반등 사이클. 그러니까 영업무역도 마찬가지예요. 연간 영업이익이 올해 6천억을 다시 도약하는 올해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6천억이면 시총이 4.5조니까 68에 48 PER 8, 7배밖에 안 되는 상황이 생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좀 전체적으로 해외 또 피어 그룹들 대비하면 여전히 밸류에이션이 싸다라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올라와 있는 구간이지만 역시 매력적인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리스크 점검만 요즘에 기사가 많이 나왔더라고요. 네. 승계 관련해 가지고 지금 오너 리스크가 있다고. 네, 그런 부분들이 조금 불편한 상황인데 기업들에 대한 어닝만 모자라면 충분히 매력적인 구간인데 그런 것들은 한번 좀 뉴스 플로우를 중간에 체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두 번째는 한올바이오 파마인데 오늘도 한 9% 정도 빠지는 모습들로 네. 판단이 이 정도 되는데 빠져요. 네.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미노반트의 1402는 그러니까 자가면역 질환 치료제 후보 물질의 코드명을 140이라고 얘기하는 네.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왜 한올바이오 파마가 매력적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냐면 사람들은 이런 거예요. 최근에 에이프릴이 좀 부각을 좀 받았고 경쟁사가 또 이미노반트가 시총도 거의 지금 시총이 8조 원대니까 그런 게 비하면 한올바이오파마는 좀 평가를 좀 덜 받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시장에서 좀 있었던 모습들이고 그렇다고 해서 이미노반트 아닌 것들에 대한 모멘텀은 있냐? 충분히 갑상선 안병증 관련돼서도 충분히 모멘텀은 여전히 살아있다. 그리고 최근에 보면 이미노반트 1402의 반격이라고 지금 제가 적어왔는데 네. 경쟁사 아제넥스 관련돼서도 지금 시총이 64조까지 올라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시총도 충분히 좀 5조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 보면 여전히 2분기 때 문제는 언제 나오냐 바로 이거죠. 2026년 2분기 때 이 데이터 두 건이 발표가 됩니다. 긍정적인 발표가 나오면 한올바이오파마는 다시 부릉부릉 시동을 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혹시 한올바이오파마는 저는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한번 지켜볼 만하다. 홀딩할 의견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곧이네요, 곧. 예. TFE는요. 제가 TFE. 최근에 여러분들 해외 주식 하시는 분들 루멘텀이라는 종목을 아마 친숙하게 알고 계실 거고 네. 루멘텀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광통신 글로벌 트렌드입니다. 그래서 우리 코닝이라는 회사를 여러분들 친숙하게 알고 네. 계시는데 그렇죠. 사실은 네. 강력한 중소형주의 쪽에서 이 루멘텀이라는 회사가 굉장히 이제 공룡급으로 지금 변모되는 중요한 시점에 있는데 우리나라로 따지라면 RFHIC라든지 RF 머티리얼스 같은 종목으로 연결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관련돼서 숨어 있는 종목이다라고 저는 판단을 했어요.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TFE는 시총이 한 5천억대밖에 안 됩니다. 네. 5천억대밖에 안 되는데 올해 영업이익이
요 정도로 지금 컨센서스가 잡혀 있더라고요. 지금 다른 증권사들 지금 레포트를 다 한번 출력해가지고 한번 쭉 밑줄 치면서 공부해봤더니 YOY 한 70% 올라가는 실적이 되겠다라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네. 어닝 모멘텀이 살아 있네요. 그리고 중요한 건 저 거기에 흥분하지 않았고, 이게 디램 모듈 테스트 소켓의 트렌드가 기존의 엣지 핑거에서 러버 소켓으로 지금 방식이 바뀌는 부분들이에요. 그럼 이게 뭐냐면 고무 좀 어렵죠 내용이. 네. 러버 소켓이 제가 적어왔어요. 고무 탄성체 안에 도전성 입자를 넣은 그런 소켓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에 저는 그치지 않고 쭉쭉 공부하다 보니까 여기에 주목했어요. 바로 데이터 센터 내 광통신 수요가 늘어나는 거를 미국 글로벌 트렌드에서 확인되는 순간 얘도 연관이 있을까? 있더라고요. 바로 이 옵티컬 테스트에 대한 레퍼런스를 갖고 있는 이 TFE가 최근에 이 터멀 솔루션, 이 터멀 솔루션이 뭐냐면 열 관리 솔루션이에요. 네. 이게 바로 광통신이랑 이어지는 하나의 내러티브가 형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CPO는 좀 외우실 필요가 있어요. CPO가 이건 글로벌 트렌드입니다. 이건 알고 계셔야 돼요. HBM만 아시지 말고 CPO도 알고 계셔야 돼요. 광학 모듈과 반도체 칩을 하나의 패키지에 같이 넣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CPO는 외우셔야 돼요. 여기에 바로 TFE가 할 만한 능력이 있다. 충분히 연관성 있다. 이게 만약에 되면 주가는 제법 괜찮은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차트만 보시면 네. TFE 한번 쳐볼게요. 사실 최근에 좀 박스권 움직임이에요. FE. 예. 자, 뭐 오늘 같은 날도 뭐 보합을 유지하고 있는데 그러네요. 뭐 네. 박스권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런 변동성이 큰 장에도 이 정도 방어면 선방이죠. 예, 굉장히 뭐 칭찬받을 만하다라고 해도 뭐 과언이 아닌데 어쨌든 요 종목들은 한번 참고하시면 뭐 좋을 것 같은데 뭐 긍정적인 판단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덕산 네오룩스는 제가 뭐 여러 번 얘기했지만 좋아하시죠. 지금 가격대에서는 못 살 이유 없다. 왜 그러냐면 자 애플이 이제 등장합니다. 이제 애플이 지금 굉장히 뭐 지금 뭐 전쟁 나는 상황에 뭐 애플이 뭐가 중요해, 엔비디아가 뭐가 중요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네. 이럴수록 이런 혼돈스러운 상황에서 정말 똑똑한 놈은 나중에 이게 만약에 이 전쟁 발발 리스크가 좀 소멸되거나 좀 수렴하게 되고 좀 무뎌지면 이런 것들이 빠르게 튀어오릅니다. 저는 과거 지금 20년 증권사에 있으면서 수도 없이 봤습니다. 네. 똘똘한 놈 버리지 말라니까요. 오히려 싸게 살 기회구나 긍정적인 생각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욕먹어도 저는 상관없어요. 이건 똑똑한 놈은 결국 가게 돼요. 주식이 뭐냐라고 물어본다면 길 간 사람이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저를 야 너 주식 뭐야라고 하면 실적 맞출 게임이다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네. 실적 맞추기 게임이에요. 결국 실적이 좋으면 시장이 흉흉해도 결국 시장이 성격이 변모되면 튀어오릅니다. 자, 올해 그냥 900억, 내년에 1,500억 이런 흐름이 애플 보면 나와요. 삼성전자 보면 나와요. 그다음에 덕산네오록스의 자회사, 현대중공업, 터보기계 어닝 보면 나와요. 자, 얘네 자회사 220억 벌죠? 기본적으로 이런 덕산네오록스의 뭐 플렉서블, 그다음에 블랙 PDL 탑재 이런 것들만 보다라면 그리고 바 타입에서 이 COE 버전으로 바뀌거든요, 다. 그러면 충분히 이 탑다운 방식으로 공부를 해도 또는 바텀업 방식으로 공부해도 디스플레이 쪽에서는 이 덕산네오록스가 탑 티어가 아니냐 우리나라에서는 보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마지막입니다. 네, 뭐 네. 마지막은 슈프리마? 슈프리마는 그냥 차트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거 뭐 현대차하고 요즘에 좋잖아요. 네, 그렇죠. 뭐 슈프리마는 최근에 슈프리마도 추세가 이제 박스권을 좀 단기 박스권을 뚫고 올라가는 모습 보였었어요. 요런 상황이네요. 뭐 어쨌든 뭐 주가가 오늘 좀 많이 밀리는 상황인데 저는 뭐 모르겠습니다. 뭐 60일선까지 내려올 가능성도 있어 보일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최근에 이런 수급들 보면 뭐 외국인들이 다시 컴백을 좀 기대하는 바이나 어쨌든 외국인들의 지분이 한 2% 될 겁니다. 얘네가 시총이 한 3,500억이 안 돼요. 현금성 자산이 2,000억이 넘어요. 거기다가 올해 뭐 작년에 뭐 220억, 올해 한 250억, 300억 벌면 충분히 시총도 밸류가 너무 싸고 네. 현금성 자산도 두둑하고 그다음에 지금 보안 관련돼서 지문인식, 얼굴인식 관련돼서도 충분히 이 회사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하고 글로벌에서 제일 잘하는 회사라고 뭐 단언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이런 흉흉한
상황에서 저는 오히려 저점 매수 나서는 전략이 좀 유효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네. 전고점 탈환 뭐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부장님, 네. 다음 주 수요일에 나오실 때는 네. 시장 분위기가 좀 급변했으면 좋겠어요. 급변, 진짜 좋은 급변. 의미로 네. 일주일 사이에 뭔가 뭐 트럼프가 타코를 하던 뭘 하던 좀 호르무즈 해협도 위협받지 않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걸 이제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굉장히 맞아요. 불안한 거 네.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마음 되게 무거우셨죠? 예, 마음이 뭐 무겁고 뭐 우울해요. 우울한데 그렇죠. 뭐 네. 이럴수록 다시 뭐 정신 차리고. 그럼요. 예, 물론 이렇게 생각합시다. 그냥 조정 나올 때 그냥 조정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조정 좀 과하다 보니까 그리고 이게 단순 뭐 조정이면은 상관없는데 네. 이게 불확실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또 너무 외부 요인만 들어가 있는 것 같아가지고. 네, 저는 그 실제로 이 친이란 친정부의 이런 수비대 이 군사력은 막강하다. 그렇기 때문에 수비대. 하루빨리 협상의 진전으로 지상군 투입이라는 단어만 나오면 저는 진짜 이게 더 우울해질 것 같긴 한데 네. 부디 협상이라는 하나 주고 하나 받고 그럼요. 이런 식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트럼프는 또 비즈니스맨이니까 그렇죠. 그러기를 좀 바라보겠고 오늘 또 이제 최고 지도자도 다시 내정이 됐다라고 하니까 어쨌든 뭔가 키를 줄 만한 이란의 지도자도 새로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동안에는 이제 며칠 동안 없어서 네. 협상을 할 대상이 그렇죠. 없었던 건데 네. 대상이 이제 생겼으니까 부디 좋은 이야기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주 수요일에는 밝은 모습으로 뵙기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지원 부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렇습니다. 요즘에 이제 주식 관련해서 많은 커뮤니티에서 역시 매도를 해야 내 돈이구나. 그쵸. 수익률은 내 돈이 아니구나. 계좌에 라고. 지금 찍혀 있는 돈은 그냥 사이버머니인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고 네. 수업료 많이 냈다라고 또 공부 열심히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오늘도 주먹을 쥐고 다니겠습니다. 어떻게 왜요? 손가락으로 내가 누를까 봐. 매수 버튼 난 누를까봐 절대 저는 이렇게 누를 수도 버텨보겠습니다. 있는데 스마트폰을. 혀로도 눌러요. 혀. 입술로도 눌러. 여러분들 우울한 마음 또 약간의 뾰족한 마음보다는 그래도 조금 이제 밖에 나가서 산책도 하시고 이럴 맞아요. 때는 체력을 더 길러야 돼요. 우리가 멘탈이 건강하려면은 몸부터 일단 건강해야 되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최소한 덜 받는 여러분만의 전략 잘 펼쳐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전 10시에 다시 돌아올게요.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